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동북아 안보 정세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자, 일단 한미 간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제 앞으로 배치 수순에 접어들까요? 글쎄요, 뭐 협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까지는 3노 정책이라서 미국이 요청해 온 바도 없고 검토해 보지도 않았고 결정도 안 했다라고 했던 우리 정부가 연초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오로지 그 두 가지 기준으로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사드라는 거는 사실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쐈으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하고 한미 연합과 이제 차원에서 배치를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배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는 이제 비용 문제도 대체로 지금 비용은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네. 우리 정부가 검토를 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본래 그 한미 간의 비용 부담했던 그 관례에 따른다면 미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지를 대고 관련 시설을 건설해 준다든지 하는 비용 부담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외에 사드 포대 자체 만약 우리가 경비를 낸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의 협의 과정을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만약에 배치된다면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가 된다면 어떤 모드로 운영되는 건지 이 부분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드는 종말 단계, 그러니까 예. 미사일이 그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종말 단계를 요격을 하는데 종말 단계에서 높은 고도, 그러니까 150km 내외에서 요격을 하겠다라는 뜻이지 전 미사일 발사 과정 전체를 요격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진 모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미국에서 중국이나 소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잡으려면 6,000 내지 12,000km 원거리에 있는 거니까 지구 공률 때문에 수평선이나 지평선 너머에 있는 표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까운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네. 미국에서 보는 것보다 8분 내지 15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배치하는 레이더를 전진 모드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표적 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을 조정하는 레이더를 종말 모드라 그러는데 기술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배치 위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방어 체계를 갖다 놓더라도 중국에는 전략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인지 중국이 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자 바로 우려를 또 표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이런 제재에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네, 사드라는 건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이 왜 이거를 그 불만으로 생각하냐면요. 중국은 이제까지 미중 간에는 당연히 한국이 미국 편이라는 걸 인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해 본지는 않았어요, 중국이. 그런데 중일 간에는 한국이 그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편이 되기도 하고 적어도 중간 정도라고 이제 봤는데 네.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미국의 동북아 MD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이 가담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미사일 방어에 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한 10년 전부터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가담하지 않겠다. 가담하는지 안 하는지는 세 가지를 두고 보면 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입니다. 왜 사드냐면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엑스밴드 레이더를 한국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미사일 방어에 편입한다라고 국방부 스스로가 정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미사일 방어에 가입 안 한다 그러는데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한국이 중일간이건 미중간이건 완전히 미국과 일본 편이 된다. 그래서 한국을 더 이상 우호적으로 대우하기가 어렵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국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는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간섭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 대신에 중국은 아마도 뭐 무역 제재를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에게 혜택을 주는 건 거의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뭐 북한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문제, 또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흡수 통일이나 평화 통일을 하는 문제, 여기서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 부탁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때 중국이 갑자기 사드 배치할 때 너희는 우리의 그렇게 격렬히 반대하는데도 배치하지 않았냐? 우리도 너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자유지만 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드 배치하고도 계속 요청했을 때 미국, 중국이 들어줄까? 그 부분이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진짜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외교를 잘해서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호 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 간다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부분, 우리 정부가 전혀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이유도 없을 테고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계산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제 남북 관계가 예. 개성공단뿐 아니라 여기저기 뭐 경협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경협을 줄여도 북한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데 5.24 조치로 인해서 모든 경협이 다 중단됐고 교류 협력도 아주 축소돼 있고 그러니까 개성공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하고 관련 있다고 하는 낮은 선봉을 거쳐서 러시아의 석탄을 들여오는 거하고 개성공단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개성공단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예.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과 북한이 꺼려하는 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효용이 있을지 그건 이제 기술적 효용을 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견해의 차이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이유가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한반도 방어라는 측면에서 그걸 우선시해서 보는 것이죠.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한 50발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발사 직후에 그 경고를 보내가지고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바탕이 됩니다. 중국은 전략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읽어야 경제적인 문제나 파괴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네, 어찌됐건 이 불편한 심리를 약간 경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드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나 F-22 투입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 무기인지 궁금하고요. 북한에는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미국은 한국하고의 그 동맹 체제를 지원한다는 확실한 그 의지 표현으로 이런 전략 무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산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네. B-52라는 폭격기는요, 50년대 개발됐지만은 지금도 일선에서 쓸 수 있는 무기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그 105발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폭격력이냐 하면 가로 1km, 세로 2km를 논을 갈아엎듯이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 위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핵탄을 싣게 되면 한 나라를 완벽하게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28발 정도의 핵탄을 실을 수가 있고 예. 방카버스터 같은 거 지하에 있는 지휘소 같은 것을 파괴를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B-52가 뜬다면
육탄 돌격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훈련을 해야 될 정도로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군사력은 보통 시위와 데몬스트레이션과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는데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상대방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을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B-52나 F-22 같은 전투기들을 투입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과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는 어느 정도 수위로 지금 압박을 해오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데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의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드 배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북한을 완벽하게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래서 중국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을 겁니다. 우리 국정원은 이제 북한이 ICBM 기술을 상당 부분 축적했을 것이다,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위에 왔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미국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은 MRBM 수준, 그러니까 6,000km 미만까지는 확실하게 확보한 것 같고요. ICBM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6,000km 이상 12,000km급은 아직은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발사한 은하 4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레이 에리아의 실험을 한 거다, 즉 회색지대 실험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투발하는 기술은 거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예. 초속도로, 가속도가 8.5km/s 정도 이하가 되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예요? 어, 쉽게 와닿게 어느 정도냐 하면 예. 그건 비유가 좀 어려운데요. 그 정도가 되면 탄도미사일이 돼가지고 외기권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떨어져서 미사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11.2km/s 자성이 되게 되면 외계로 나가서 인공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곳은 2단계 로켓에다가 3단계 로켓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발사한 것은요.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인공위성을 올릴 수도 있고, 거기서 무게는 한정적입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탄두를 달아서 공격용 미사일로 쓸 수 있는 기초 기술에 도달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정거리는 약 6,000km 전후 정도로 보는 것이 미국의 견해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8,000km까지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끝으로 안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개발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의 생존 전략으로서 피할 수 없는 노선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가 어떠한 제재 수단으로 가지고서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동조 체제로 가지고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쟁 의지 자체, 북한의 생존 의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저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대폭 달라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